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역사 다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네. 1970년에 큰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다. 여기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떤 위기였나요? 네, 일단 뭐 시멘트 산업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에요. 일단은 석회석을 구워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열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열을 내는 연료는 당연히 석유, 석탄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70년대 초반에는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석유값 올랐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이제 엄청난 비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시멘트 업체로서는 이제 연료로 쓰던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그래서 네.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수요가 이제 격감하면서 생존의 이제 기로에 내몰렸는데 이때 갑자기 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이요? 예. 하늘에서요? 네, 하늘과 관련된 자원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새마을 운동입니다. 아, 예, 당시에 시멘트 재고가 막 쌓여 있었어요. 한 네. 100만 톤 정도의 쌓여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당시 내무부가 이제 50만 톤을 딱 구입해가지고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멘트 수요가 이제 별로 없던 비수기에 생산된 물량을 이 정부가 구매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33,267개의 리동 부락마다 335포대 시멘트를 이제 갑자기 선물로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털어서 좋고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멘트를 선물로 받는 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좋았겠어요. 예, 주민들은 이게 웬 떡이냐 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을별로 뭐 도로, 하수도 또는 뭐 우물터, 빨래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보수하는데 시멘트를 이제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동네가 있고 네. 또 이상하게 쓰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잘 낸 16,600개 불학에 대해서는 다시 시멘트 500포대 플러스 철근 1톤씩을 이제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네. 잘하면 더 준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멘트 수요가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불을 이제 끌 수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멘트 업계는 70년대 위기를 어떻게든 넘기게 됐습니다. 야, 정말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는 구사일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잘 됐나요? 이게 신기한 게 이 정도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한바탕 고생을 하면 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생산을 더 늘릴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이 70년대 기업인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1976년 쌍용 지금도 있죠. 예, 쌍용은 3천억 원 규모의 동해 공장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도 3천억 원 투자한다 그러면 신문에 납니다. 와, 근데 이때 당시 1976년에 쌍용이 3천억 원 규모에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외자 도입 심사 이 돈 빌려도 괜찮냐, 나라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심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쌍용 같은 경우는 기존 생산량이 이제 290만 톤이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850만 톤으로 늘어나는 이제 규모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체 시멘트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고요. 네. 이 한 회사의 시멘트 생산량이 북한 전체 생산량을 앞지르는 또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대규모 증설, 투자, 그렇죠. 예, 나서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꼭 역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과당 경쟁. 이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항상 문제가 예,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남들이 안 할 때 하면은 좋은데 너도 네. 나도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다시 한번 뭐 제2차 오일 쇼크와 더불어서 이제 대규모 적자와 경영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시멘트 업체들은 이제 석유 그만 쓰자. 국내에서 그 비교적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석탄 그리고 사람도 적게 쓰자. 자동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시멘트를 구울 때 쓰는 연료로 이제 벙커CU를 100% 썼는데 이제부터는 벙커CU 30%에 유연탄 70%로 이제 전환하면서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멘트 업계들은 정부를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정부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때부터는 콘크리트로 포장한다. 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이제 마산을 연결하는 뭐 부마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88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지금도 이제 보면 아스팔트가 아닌 하얀색 시멘트 포장이 된 고속도로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중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걸로 짓게끔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뭔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고속도로는 지금 건설 중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넘치는 이제 시멘트를 쓰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으로 시멘트 산업은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기고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대호황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호황이라면은 혹시 뭐 88 올림픽하고 그렇습니다. 연관 있어요? 네,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그냥 잠실에 있는 메인 스타디움만 기억에 남지만 네. 당시에는 그 서울 전체를 다 갈아엎는 대규모 공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시멘트 수요가 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제 3조 호황이다 보니까 이제 각 공장, 뭐 아파트 이런 증설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시멘트 업체들은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수요 증가를 이제 감당하느라고 허덕일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재고에 허덕이던 업체들이 19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이번에는 재고가 없어서 어떻게 이 물건을 이제 조달할 것이냐 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1기 신도시 사업, 뭐 분당이나 일산 이런 이제 1기 신도시 사업까지 추진이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정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대 말까지는 이제 세계 2위에 우리나라가 시멘트 수출업계였는데 이때부터는 시멘트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어머.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뭐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멘트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시멘트 파동이라 쓰고 네, 그냥 목욕탕 냉탕 맞습니다. 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는 창고에 그득한 시멘트를 보고 네.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아무 텅 빈 창고를 보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어머.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989년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어요.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라고 했던 거죠. 1990년에도 다시 89년 대비 33%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멘트 생산량이 이제 3,360만 톤까지 이르렀는데 필요한 물량이 3,400만 톤을 넘어가게 되니까 수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91년 한 해에만 700만 톤 이상의 시멘트가 수입이 됐고 네. 이 물량은 우리나라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오랫동안 수입했던 물량이 436만 톤이었는데 네. 한 해에 이걸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이제 시멘트를 수입했던 거죠. 전 세계를 뒤져서 이제 시멘트를 수입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거의 긁어 모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중국산 시멘트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중국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교류가 좀 많아지던 이제 이런 시점이었는데 네. 이제 중국산 시멘트가 90년에 76만 톤, 91년에 160만 톤이 수입됐는데 문제는 이제 품질과 가격을 둘러싼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죠. 분명히 이제 싸게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오히려 국산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고 공사 현장에서 섞어 써보니까 이거 영 못 쓰겠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당시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과 더불어서 아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당장 시멘트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결국 국산 시멘트와 이제 섞어서 쓰면 쓸만하다라는 이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시멘트가 없어서 난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꼭 하고 싶으면 별도의 이제 절차를 거쳐라.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로 원래 가야 될 물량이 내수로 돌아오니까 당장의 위기 상황은 이제 극복을 했는데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이 시멘트 업체들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왜냐면 줬다 안 했다 하니까.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다 파기한 거죠.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이제 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 당시 이제 신용을 이제 상실을 해가지고 사실 시멘트 수출을 재개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된다면 시멘트가 부족할 때 뭐 더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거의 모든 업체가 이제 설비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천만 톤이던 시멘트 생산량이 이제 93년 3년 후에는 5,500만 톤까지 이제 늘어났던 거죠. 네. 엄청나게 이제 그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제 시멘트 업체의 신설이나 증설을 독려하기 위해서 온갖 지원 제도, 그 다음에 외화 대출, 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설비를 도입할 때 관세 감면 같은 이제 지원 제도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석회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회석 광산은 사실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산을 완전히 이제 다 까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규제도 다 완화를 해주면서 빨리 만들어라라고 독려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1995년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무려 1,267kg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많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1인당 소비량이에요. 1인당 소비량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쓴 네네.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이제 계속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97년 말 정도 되면 1인당 소비량이 1.5톤에 이르러 가지고 세계 최대 수준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멘트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세계 5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전성기였죠, 말 그대로. 이때가 전성기였다면은 네. 인생도 그렇듯이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내리막은 언젠가요? 뭐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지만 1997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97년은 뭐든지 다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대표적인 해였습니다. 그렇죠. 97년이니까. 네,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이때 뭐 모든 업체들이 다 타격을 받았지만 일단 제일 많이 무너진 업체들이 건설업체입니다. 당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설업체가 파산하니까 당연히 시멘트 수요가 이제 확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멘트 수요가 이듬해 1998년쯤 되면 전년도 대비보다 한 해 만에 25% 시멘트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80년 2차 석유 파동 때 이제 17%가 줄어들어서 그때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위축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각 시멘트 업체들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력이 한 20% 가까이 감축되고요. 그다음에 가동률도 뭐 50% 내외로 이제 줄어들면서 큰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들에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예. 그 예시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멘트 업체들은 70년대, 80년대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수요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은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자. 네.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라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시멘트 기업들이 이제 탄탄하고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던 건데,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어떤 업체들은 주식을 내다 팔아서 이제 지분을 팔아서 돈을 이제 채우기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한 뭐 몇 년 걸쳐 가지고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대규모 시멘트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 또는 뭐 투자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결국 시간이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건설 붐이 다시 불면서 시멘트 업계가 한숨 좀 돌리나 싶다가 이제 2005년부터 또 한 번 시멘트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는 거죠. 주택 경기가 이제 꺾어지기 시작을 하면 항상 시멘트 업체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네. 때문에 이제 일부 업체들이 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이제 시멘트 산업의 어려움은 2000년대 내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은 시절은 짧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위기가 오고 이렇게 시멘트 업체들 입장에서도 지긋지긋하다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우리가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공급 과잉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7개 회사에서 5개 회사로 이제 시멘트 회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시멘트 업체들은 좀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시멘트 업체들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또 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업종이요? 그래도 이 시멘트랑 뭐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아까 제가 이 서두에서 시멘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조 원가에서 시멘트 한 포대 가격 중에 이 에너지 가격이 한 60%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199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 폐타이어를 시멘트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타이어를? 예,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쓰는 타이어들, 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다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태우면 이제 매우 높은 열량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멘트를 만들려면 이제 그 가마의 온도를 한 20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 폐타이어는 저렴하기도 하고 열량도 좋고 그러니까 매우 좋은 연료였던 거죠. 폐타이어를 연료로 쓸 생각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오.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대에 가보면 네. 온갖 모든 부대 진지가 다 폐타이어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래서
이 진지 구축을 하는데 그래도 편하고 이제 한 삽 한 삽 뜨는 것보다 편하다 보니까 이 군부대에서 많이 폐타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업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폐타이어 태우면 열량이 많으니까 이거를 시멘트 업체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시멘트 업체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타이어 업체들도 폐기물 처리에 이제 부담을 덜 수 할 수 있다.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폐타이어가 시멘트 생산 연료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지금도 폐타이어 발생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시멘트 제조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멘트 업체들은 이 폐타이어를 태우다 보니까 가만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 폐타이어도 석유에서 만드는 건데 그럼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만든 거 아니야? 아, 그것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시멘트 업체들은 이제 폐기물 소각업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이제 뭐 부원료 또는 뭐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한 700만 톤, 그다음에 2019년에는 809만 톤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많은 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폐합성 수지, 흔히 말하는 이제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경우도 2018년 이제 90만 톤에서 2020년에는 한 200만 톤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급증을 했네요. 예, 몇 년 전에 이제 해외 CNN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외 망신이다, 국가 망신이다 했던 경북 의성에 이제 쓰레기 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었죠. 큰 쓰레기산. 예, 저걸 도대체 언제 다 치우나 그랬는데 순식간에 다 치웠습니다. 어허. 이게 다 어디로 갔냐면 이 시멘트 업체의 소속로, 예, 거길로 가서 다 싹 태워버린 거죠. 소각 작업을 네. 거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데 당연히 돈을 받죠. 그래야죠. 예, 그러고 자기들은 원래 써야 되는 연료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돈을 받고 석탄을 사오든 석유를 사오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돈 받고 이제 뭐 폐타이어나 플라스틱을 받게 되는.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또 시멘트는 생산하니까 원가는 감소하고 뭔가 좋죠. 저는 근데 이 폐타이어든 무엇이든 뭐 쓰레기든 태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환경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뭐 문제는 없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기오염 문제가 항상 네.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이나 뭐 환경 단체 등등과 이제 오랜 또 갈등을 또 지금까지 사실 빚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점점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일정 부분 이 시멘트 소속로가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염물질 배출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연료를 적게 쓰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멘트 산업이 오래된 만큼 네,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멘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원이 많은 석회석, 네, 풍부한 석회석으로. 석회석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 경쟁력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다 시멘트로 만든 건축물이 많은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잘 이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멘트 수요가 늘지 않아요. 90년대 한 후반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 또 뭐 기후 이슈까지 겹쳐서 시멘트 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이 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시멘트 산업이 변신하면서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필코 해답을 찾아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 전해주신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